창업 컨설턴트 창업피아의 이용구 대표 나와 계신데요. 이 대표님, 네. 앞서서 이제 2021년 그 전체적인 창업 시장의 분위기 좀 살펴봤는데요. 네. 네. 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문제점을 좀 짚어볼게요.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요. 무슨 아이템이나 아니면 상권은 내가 직접 공부하고 발굴해서 해낼 수 있는 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을 예측하기 좀 힘들다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거든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 우리가 그러게요. 착한 임대인 운동도 계속 하긴 했지만 실제로 주변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임대인이 그렇게 많냐라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임대인들도 더 이상 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고정비 싸움인데 내년에 이제 또 인건비 최저 시급도 또 올랐잖아요. 소폭이지만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소비의 스타일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서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해결책은 뭐니 해도 사람이군요. 어려운 그 아이템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이 대표님? 예. 네, 일단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술과 관련된 아이템들이에요. 술과 관련된 아이템들이라면 술집도 있지만 또 음식점들, 밥을 파는 음식점들도 저녁에는 술을 같이 팔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술은 사실 이런 음식점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일단 술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좀 맞은 상황.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감대차 보호법에는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해서 빼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1년이나 2년을 맺었으면 그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야간 매출이 높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굉장히 크게 지금 어려운 그러니까요. 상황이다. 밤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네. 당연하죠. 네.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어려우실 게. 그래서 버티다 못해 이제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시위를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빨리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던가 아니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뭔가 지혜로운 방법이 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뭐 위드 코로나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많은 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 저희가 뭐 코로나19 시대 전에 참 여러 번 언급했어요. 참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많다. 그러니까 앞서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은퇴하고 나서 맞아요. 치킨집도 정말 많이 차리시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또 접하셨겠지만 이 자영업자 수가 많다. 우리나라는 좀 특히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이번에 20.12%까지 내려왔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오긴 왔는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중에서 약 550만 명이 자영업자니까 사실 많은 숫자죠. 네. 최근까지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25%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2021년 6월에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39년 만에 가장 낮은 20.2%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훨씬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미국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6%, 네, 일본은 1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2배 이상 지금 많은 거예요. 내려갔다고 해도 많습니다. 어쨌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좀 높은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이 자영업자 비율은 아마 계속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더 타격을 받고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19 시대 전에는 너무 쉽게 창업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또 치킨집 문 닫는 또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은퇴 자금을 그렇게 장사에 써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참 많이 토로했었는데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자영업 비중이 또 내려가고 있네요. 예. 우리가 자영업자가 수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했지만 그만큼 사실은
고용 어떤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 지금 말한 그런 워라밸이 지켜지는 그런 꿈의 직장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요원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네.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네. 그러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을 뛰어드시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 창업하겠다. 힘들어도 나 혼자 힘들고, 그리고 크게 일을 벌리지 않고 작게 시작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뭔가 좀 변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17년에 16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어요. 이게 올해 7월 그 수가 127만 4천 명으로 무려 4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죠. 1991년 4월 이후에 30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1년 전인 2020년 7월에 비해선 7만 1,000명이 줄면서 2018년 12월 이후에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1982년 7월 통계 작성 시작 이후에 최장 감소 기록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내년에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비대면 아이템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8만 7천 명이라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창업을 시도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어려움은 직원을 해고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요. 예, 예. 네. 네. 또 빚도 늘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네. 이 IMF 사태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차이점이 있나요? 네, 폐업화 수치를 보면 비교가 아마 쉽게 될 겁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문 닫은 일반 음식점이 3만 1,000개인데 IMF 때는 12,492개였어요. 그러니까 IMF 때보다 폐업한 수가 2배 이상 많은 거니까 그의 심각성을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내일은 이제 미드 코로나 시대의 성공 비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미래를 전망해 봐야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창업 컨설턴트 창업PI 이용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보는 세상 추석 특집 코로나19 시대 빅데이터 창업 설명서 첫 번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